여러분 실험 영상 잘 보셨어요? 오늘은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하고 pH와 지시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이론에 의하면 산이라는 것은 애시드를 말하는데 양성자는 수소이온이죠. H 플러스 양성자를 주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실험에 쓰였던 것처럼 HCl 같은 것이 산이죠. 그래서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런데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로서는 그림 쓸 때 어떠한 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거는 위에 거는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한 쓰는 방법이고, 이 HCl에 대해서 브랜스테드로 쓸 때는 HCl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비공유 전자쌍을 다 배웠을 거예요. 물에는 이러한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수소이온이 여기로 가서 붙어서 H3O 플러스가 되고, 이것이 산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가 좁기 때문에 얘가 산이고, 물이 받았기 때문에 염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이론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적어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아세트산도 CH3COOH에서 물 분자를 만나게 되면 H3O 플러스가 되고 CH3COO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H3O 플러스가 생기는데 이것을 하이드로늄 이온 또는 옥소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수소이온을 주는 아세트산이 이것이 산이고, 그것을 받는 물이 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쓸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실험에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육각형을 그리시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뭐 쓰는 거냐면요. 아스피린 쓰는 거예요. 아스피린은 여기에 COOH, 그래서 이 H 부분이 있어요. 밑줄 쳐놓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O, C, 에스터 부분이라고 하는데 CH3, 이것이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이라고도 하고 아세틸 살리실산 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COO 마이너스가 되고 OCO CH3가 되어서 얘가 그 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도 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 수소를 물한테 줬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산이고 물이 염기가 되겠으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이드로늄 이온이 이렇게 있어요. 하이드로늄 이온 한번 써볼게요. 하이드로늄 이온. 자, 종합을 해보면 산이라는 것은 양성자를 주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온화돼서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놓는다라고 쓸 때는 이거는 아레니우스 정의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면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을 산이라고 해서, 염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소이온을 주는 HCl에서 얘가 산이고, 이것이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H를 주는 얘가 산이고, 그리고 이것이 아스피린인데 여기서 이것이 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염기로 넘어갈게요. 자, 염기는 베이스라고도 하고
양성자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양성자를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염기는 수산화나트륨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암모니아를 먼저 써볼게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만나면 물에 있는 요 수소를 받아요. 그래서 받아서 얘가 뭐가 되냐면 H OH-가 되고, 그리고 암모니아에 가서 배위 결합을 해요. 여기에 가서 수소이온 하나가 배위 결합을 해서 NH4 플러스가 됩니다. 이것이 암모늄 이온이거든요. 그러하므로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을 받았기 때문에 물이 산이 되고 암모니아가 염기가 됩니다. 그리고 수산화 이온 때문에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염기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두 번째 염기로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의 이온화를 볼게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이 탄산수소 이온은 물 분자랑 만나게 되면 물 분자에게서 수소이온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수소이온을 가져오니까 수소이온은 물은 산이 되고 탄산수소 이온은 염기가 됩니다. 물이 산이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H2CO3가 되면 이것은 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OH- 이것은 수산화 이온인데 이것 때문에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약의 색깔이 변한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물질을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자, 물질은 전해질과 비전해질로 나뉘어요. 전해질, 비전해질. 비전해질은 설탕, 그죠? 그리고 에탄올, 이런 게 비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은 또 둘로 나뉘어요. 아주 전류를 잘 통하는 강한 전해질이 있고요.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는 약한 전해질이 있어요. 이 강한 전해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강한 전해질에는 강한 산이 있어요. 엄청 이온화가 잘 돼요. HCl 이런 것들. 그리고 강한 염기가 있어요. 엄청 이온화가 잘 돼요. NaOH. 그리고 물에 엄청 잘 녹는 염이 있어요. 그것도 전류를 잘 통해요. 물에 잘 녹는 염, NaCl. 그렇죠. 자, 약한 전해질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약한 전해질에는 약한 산이 있겠죠.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온화가 잘 안 돼요. 약한 산에는 아세트산이 있고 아까 아세트산하고 같이 적었던 아스피린도 있죠. 근데 아스피린은 물에 잘 녹기도 하나. 그 다음에 약한 염기가 있어요. 약한 염기에는 NH3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강산, 강염기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밑에는 지워야겠네요. 이렇게 물질을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2번. 자, 2번은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것이 있는데 물은 아주 소량이지만 서로 양성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물 분자 두 개가 수소이온을 얘한테 주고 받아요.
주면 산이고 받으면 염기잖아요. 그래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랬을 때 물속에서 항상 이 두 물질의 양이 일정해요. 이것의 농도, 곱이 일정해요. 수용액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KW라고 해서 어떤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이 두 것의 농도 곱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곱이 항상 같구나. 근데 물의 경우에는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같다고 해요. 엄청 작은 양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14를 반띵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7이죠. 그래서 물에서는, 중성에서는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여기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수산화 이온도요. OH 마이너스 이온도 크기를 줄여야겠다. 크기를 줄이는 대신에 이렇게 옮기면 되지. 수산화 이온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로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성, 염기성은 다 똑같거든. 산성은 H3O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클 때가 그 산성인데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만일에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 돼요. 왜냐하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숫자가 크게, 얘가 크죠. 몇 배 커요? 100배. 자, 만약에 염기성이라고 해봐요. 염기성 용액에서는 H3O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더 적어요. OH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가 더 많으니까 염기성인데 만일에 염기성이다 라고 하면 요거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 개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25도씨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쓸 때 상당히 어떻습니까? 너무 숫자가 작아서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너무 작은 불편함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쓰기로 했냐면요. pH라는 것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3번 pH. 이것을 수소 이온 지수라고 해요. 여기 정리해 주시고 수소 이온 지수로 넘어갈게요. 이 수소 이온 지수는 우리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 있죠? 이거는 사실은 H 플러스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같다라고 할게요. 얘는 양성자랑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농도의 역수의 너무 어렵다. 역수의 상용 로그 값. 상용 로그 값을 수소이온 지수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좀 쓰기가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성이다 라고 하면
중성이다 라고 하면 H3O 플러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일 때잖아요. 그럼 이 10의 마이너스 7승을 수소 이온 지수로 바꿔야 되는데 역수의 상용 로그라고 했으니까 일단 pH를 써요. 이렇게 pH라고 쓰시고 로그 H3O 플러스 분의 1. 그러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7을 넣잖아요. 근데 로그 값은 이렇게 분모에 있으면 나올 때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다시 써보면 얘는 파란색으로 써있죠? 얘는 마이너스 로그 쓸 칸이 없다. 쓸 칸이 없어. 얘를 이렇게 또 옮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 7승 넣는 거 해볼까요? 마이너스 7승 해보면 여기 미수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면서 이 값은 뭐가 되냐면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가 7이구나 라고 우리는 pH가 7 이렇게 그냥 결론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산성은 아까 H3O 플러스의 농도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썼었죠. 그쵸? 기억나세요? H3O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썼었어요.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해서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게 되면 6승을 넣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가 6이 되면 우리는 산성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좀 내려서 같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염기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수산화이온은 또 넘어가야죠. 자, 수산화이온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농도예요. 왜냐하면은 두 개를 곱해서 이 두 값을 곱해서 서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pH 얘는 pH라고 안 하죠. pOH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pH만 있는 건 아니에요. pOH는 자 여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집어넣으면 얼마게? 8이요. 역시 자, 어렵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염기성 연습해 볼게요. 염기성이다 라고 하면 H3O 플러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농도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염기성이에요. 엄청 작은 거거든요. 이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해서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8승을 집어넣으면 10의 마이너스 8승을 집어넣으면 pH는 8이 되는 거예요. pH가 8이 되면 우리는 염기성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때 같이 있는 OH-는 어떻게 되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농도인데 pOH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이온의 농도 구하면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넣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신기한 일이 있어요. 두 개를 더하면 14예요. 여기서도 둘을 더하잖아요. 14예요. 그래서 pH와 pOH를 더하면 14예요. 그럼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서 중성일 때 pH가 7이래요. 그러면 중성일 때 pH는 7이고 pOH도 얼마냐면 7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연습을 마무리 쳐볼게요. 이렇게 pH표가 있어요. 가운데가 7이에요. 아까 연습했던 6도 있고 8도 있어요. 자, 여기에 밑에 쭉 해서 뭐가 있냐면 POH가 있어요. P는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P는 얘는 소문자 좀 내려와.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가운데 7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개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8, 여기는 6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사용했던 염산이 pH가 1이었잖아요. 그러면 염산의 pOH는 13이 되는 거고, 식초는, 이게 아까 염산이었어요. 식초는 한 3 정도 됐어요. 식초. 그러면 식초의 pOH는 얼음 11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중류수는 7이었고요.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8이었고,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NaOH는 13 정도 됐었죠? 그러면 pOH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염기성, 반대편은 산성이 되겠습니다. 좀 공부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지시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번호가 몇 번이지? 4번이구나. 자, 지시약은 세 종이에 쓸게요. 지시약은 인디케이터라고 해요. INDICATOR,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지시약 또한 약한 산성이에요. 지시약 분자는 너무 복잡해서 그 분자를 그냥 HIN이라고 써요. 물속에 들어가면 H3O 플러스 이렇게 수소이온을 주고, 그래서 지시약 자체도 약간 산이에요. IN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가 평형을 이루어요. 이렇게 평형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것을 어디에다 넣었다라고 할까요? 만약에 산성용액에다가 넣었다라고 해봅시다. 산성용액에다가 얘를 넣게 되면 이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산성용액에는 H3O 플러스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반응이 역반응이라는 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성용액에서는 HIN이 많아지게 되고 HIN의 색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서 우리 눈은 IM-와 HIN의 이거의 비가 10대 1이 돼야지만 HIN의 색을 알 수 있대요. 얘가 10대 1이 돼야지만 얘의 색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느낌표, 그래서 리트머스는 붉게, BTB는 노란색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리고 얘가 10대 1이 돼야지만 우리 눈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염기성 용액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염기성 용액은 수산화 이온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위의 반응에서 이것이 수산화 이온과 자꾸 반응을 합니다. 얘네 둘이 만나서 물을 만들어요. 중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반응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정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난이 일어남.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IN-의 색이 눈에 보여요. 색이 눈에 보여요. 눈?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아까 말했잖아요. 아주 똑똑하지는 않아서 우리 눈은 IN-가 HIN보다 10배 많아야지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몇 배가 되냐면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 그래서 이 100배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지시약의 변색은 pH로 2칸 정도가 돼요. 2칸이라고 하면 만약에 BTB다. BTB의 경우에는 변색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6에서부터 8 사이가 BTB의 변색 범위거든요. 그래서 브로모티몰 블루잖아요. 브로모티몰 블루의 경우에는 6, 7, 8 사이에서 색깔이 변하는데 이렇게 2칸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농도 차이가 100배는 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지시약은 산성의 색과 이게 산성의 색이에요. 산성의 색, 산성 용액에서 나타나는 색이고 이것이 염기성에서 나타나는 염기성 색인데 이것이 산성 용액에서는 산성 용액이라는 것이 이런 하이드로늄 이온이 많아서 생기는 건데 이 많아서 생긴 이 용액은 이 반응을 역반응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일로 반응이 가버려요. 그래서 HIN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HIN이 IN-보다 엄청 많아야 돼요. 10배 많아야지만 우리 색이 이걸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OH-의 양이 많아서 이 반응에서 얘를 자꾸 중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은 정반응으로 일어나게 되고 IN-의 색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10배 많아야 돼요. 그러면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를 보면 서로 100배의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시약의 변색 범위가 pH로는 이렇게 2칸 차이가 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지시약들의 색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BTB. BTB는 노란색인데 엄청 많이 넣었죠. 노초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HIN의 색깔이라는 거고 파란색이 BTB의 IN-의 색이고 이때 변색은 pH 6에서부터 8 사이에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후 적정해서 쓸 페놀프탈레인의 경우에는 페놀프탈레인의 변색 범위는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8에서부터 10 정도 사이가 돼요. 페놀프탈레인은 8에서부터 10 정도 사이가 되니까 빨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pH 8에서 10 사이면은 이것도 또 몇 칸이에요? 2칸이죠. 이렇게 변색 범위가 이제 되게 그 2칸 정도가 됩니다. 근데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그 진가를 나타내서 요 8일 때부터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의 경우에는 아주 분홍색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NaOH 같은 경우에는
얘가 pH가 얼마였죠? pH가 8이었고 NaOH는 pH가 13 정도였는데 완전 빨간색이었죠. 이렇게 되는 거고 페놀프탈레인의 경우에는 IN-의 색이 붉은색이고 HIN의 색이 무색이 되는 겁니다.